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부장님 모실 건데요. 이분은 채권 전문가입니다. 채권 전문가라는 말은 세상 5만 가지의 다 전문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세상 5만 가지가 다 채권 금리에 반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분 모시고 요즘 궁금한 이야기 그리고 평소에 궁금했던 이야기 금리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소개를 해드릴까요?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너무 오랜만에 3%를 나왔나 봐요. 왜요? 스튜디오가 되게 깔끔해졌는데. 돈 좀 썼습니다. 요거 저거 저희가 요거 마련하느라고 5년 동안 네. 열심히 먹을 거 안 먹고 네. 입을 거 안 입고 네. 이런 것도 사주세요 이런 것도 하고 네. 그래서 너무 마련했는데 좋긴 좋은데 네. 조금 거리가 좀 멀어진 것 같아요. 거리감 약간 있죠. 그건 좀 우리 이런 서운하네요. 사이는 아닌데 예,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네. 뭐 그냥 평소에 궁금했던 거 여쭤보려고 해요. 네. 요즘엔 뭐 금리 언제쯤 내릴 거냐 뭐 이것도 좀 궁금하고 미국은 물가가 왜 안 떨어져 계속 궁금했던 거고 뭐 일본 돈 가치도 궁금하고 한데 저는 이제 크게 보면 이게 제일 궁금해요. 앞으로 미국 금리는 잘 안 떨어질 거야 생각보다는. 네. 뭐 벌써 떨어지려면 벌써 떨어졌어야 되는데 내렸어야 되는데 물가도 그렇고 요즘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 그래서 잘 안 떨어질지도 몰라. 그런데 한국은 경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한국 금리는 좀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릴 거야. 미국 금리하고 격차 때문에 뭐 이런 얘기 좀 들려요. 네. 미국은 5%고 한국은 3%잖아요. 기준금리가. 근데 그러면 왜 이 다들 돈이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5%대 기준금리 있는 나라로 네. 가야 될 텐데 심지어 달러도 강세인데 네. 돈이 안 빠져나가는 이유가 뭐냐. 그걸 알아야 앞으로 금리 차가 더 벌어져도 네. 안 빠져나갈 거야. 아니야 벌어지면 빠져나갈 거야. 뭐 그걸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게 좀 일단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걱정을 하시는 게 제가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네.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그럴까요? 드려볼게요. 네. 예. 일단 지금 보시는 차트는 뭐냐면 그 미국하고 한국의 수익률 곡선을 제가 한 표에 이제 그려본 거예요. 수익률 곡선. 예. 그러니까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만기별로의 금리의 수준을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곡선 형태로 이은 건데 파란색이 미국. 그렇습니다. 파란색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미국은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5.5%잖아요. 예. 그래서 금리 수준이 저 위에 있고 만기가 길수록 오히려 금리가 낮아지는 이른바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경기 침체를 예고하냐 마냐 이러고 있는데 요 얘기는 또 혹시 궁금하시면 좀 다음에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이게 보통 경기 침체를 예고할 때 만기가 많이 남은 장기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낮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그런 거죠. 그 채권을 운용하는 투자자가 있을 텐데 만기 2년짜리는 금리를 5%를 주는데 10년짜리는 한 4.6%밖에 안 줘요. 그렇죠. 그러면 왜 금리 더 높은 2년짜리를 안 사고 굳이 만기도 긴데 금리 낮은 10년물을 4.6%에 사느냐. 그 이유는 지금 당장은 금리가 높지만 향후에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거야. 1년 뒤, 2년 뒤에는 금리가 빨리 떨어질 거니까 나는 그냥 10년짜리를 지금 매칭시켜 놓을래. 이제 이런 심리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면 항상 시차를 두고 경기가 침체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기간이 좀 오래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뭐 이번에는 다른 거 아니야? 라는 또 생각들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뭐 이따가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별반 다르지 않았다. 늘 항상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항상 경기가 침체되더라. 이제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일단 지금 이제 제가 궁금해하던 거 그거. 궁금하신 내용 먼저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게 녹색 금리가 이제 한국의 수익률 곡선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미국과는 다르게 그래도 단기 쪽 금리가 좀 낮고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좀 높은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보시면 뭐 1년이나 2년짜리 단기 쪽 금리를 기준으로 봐도 미국은 5%가 넘고
한국은 한 3% 중반밖에 안 돼요. 네. 그럼 우리 이프로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아니 그냥 이왕이면 다홍치마이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하나는 기축통화인 달러하고 하나는 뭐 원화가 우리나라에서야 뭐 네. 안전통화이지만 글로벌리 봤었을 때는 약간 그렇죠. 잘 안 쳐주는 통화인데 달러화로 예금하면은 5% 이자를 주고 쉽게 말하면 예. 한국 원화로 저금하면 3% 중반밖에 안 주는데 네. 그러면 다 돈 싸들고 미국 가서 저금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환율이 상당히 많이 이제 상승 압박을 받아야 되겠죠. 다들 미국 가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금도 국내에서 해외로 엄청나게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미국 가야죠. 우리 그렇죠. 입장에서 보면 예. 환율이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그 해외 자금들은 국내로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저금하면 5% 주는데. 그리고 달러 가치는 계속 앞으로 더 올라갈 건데 그렇죠. 왜 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쭤보신 건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아예 이 환율이나 이 자금 흐름에 영향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1,400원 가까이 수에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달러화가 강한 이유도 결국 이런 금리 차를 무시는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려는 압력이 네. 작용하는 거로 봐도 된다. 예, 일정 부분 있어요. 예. 있는데 그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저게 같아질 때까지 계속 그렇게 돼야지. 이 정도 수준에 멈추면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네. 완전히 뭐 환율이 막 거의 진짜 2,000원 가까이 가야 되고 네. 뭐 외국인 자금 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올해 1분기에 외국인 주식 자금은 거의 역대 최고급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채권으로도 외국인 자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이상해요. 주식이야 주식 사러 온다고 쳐도 네네. 채권은 왜 미국 채권 안 사고 그렇죠. 달러 주제에 한국까지 와서 환전해서 네. 이자도 별로 안 주는 원화 채권을 사고 앉아 있냐. 고맙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미스테리를 네. 제가 오늘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환율과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단순히 금리 차만 작용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금리 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 해서 무조건 자금이 해외로 이탈하고 외국인 자금이 안 들어올 건 아니다. 이게 일단 결론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why? 조금 제가 이해하시기 편하게 조금 그 차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까 이제 채권 투자의 예를 드셨으니까 네. 그렇게 좀 설명을 할게요. 아까 그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미국에 적금하면 즉 미국 채권을 사면 5% 이자를 주고 예. 한국의 투자 채권을 사면 3% 중반밖에 안 줘요. 예.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는 야, 왜 한국에서 채권 사고 한국에서 적금을 하냐. 그냥 빨리 미국 가서 적금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도 이제, 가고 싶은데 심지어. 예. 그럼 이제 어떤 형태의 거래가 나타나게 되냐면 일단 투자자가 예. 외환 시장에 가가지고 원화를 달러로 바꾸겠죠. 그렇죠. 미국 채권 사려면. 네. 그러니까 즉 원화를 팔고 달러화를 사는. 그렇죠. 그냥 뭐 환전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생긴 달러를 뭐 해외 채권이나 뭐 해외 은행에다가 이제 저금하는 뭐 채권이라고 그냥 할게요. 말 편하게 해외 채권에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제 이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1년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1년 동안 이자 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뒤가 되면 이제 다시 상환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만기 시에 보면은 해외 채권 투자했던 거에서 이제 달러 원금이 나오고요. 나는 이제 원화 투자자니까 그렇죠. 어쨌든 원화 베이스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내가 높은 이자 잘 수취했으니까 다시 이제 원화로 바꾸겠죠. 그래서 다시 외환 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살 텐데 네.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문제가 생기냐면 환율이 달러를 환전할 때는 지금 환율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만기 예를 들면 1년 뒤에 다시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는 네. 우리가 미래의 환율을 몰라요. 모르죠.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환율이 그대로만 유지된다고 하면 그냥 높은 금리 차를 딱 따먹고 나올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재수없게 지금은 원달러 환율이 뭐 1,400원 가까이 됐는데 네. 1년 뒤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원달러 환율이 1,000원으로 떨어졌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금리 차 얼마 따먹겠다고 갔는데 갔다가 환으로 엄청 터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달러를 살 때는 1,400원을 샀는데 원화로 환전할 때는 1,000원으로 환전해야 되니까 기껏 달러 벌어왔어 봐야 의미 없죠. 무려 40%만큼의 손실을 보겠죠.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할까? 하지 않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방법은 뭐냐면 그러면 미래에 내가 달러를 결국은 원화로 바꿔야 되니까 그거를 지금 거래하면 되겠네.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이 선물 거래라는 거는 이제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선물 거래가 이제 일반화돼 있으니까 선물한 시장에서 내가 지금은 달러를 사지만 1년 뒤에는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즉 달러를 파는 거래를 하고 가면 되겠네. 그죠? 네. 그러면 미리 약속 선물 거래를 하고. 네, 선물 거래를 하면은 이제 위험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지금 현재 아까 금리가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돈을 상환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줄을 쓰는 거예요. 어떤 줄을 쓰냐면 내가 지금은 그 달러를 사고요. 1년 뒤에는 달러를 팔게요. 네. 이런 거래를 하는 곳에 줄을 씁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는 다들 팔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선물 시장에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FX 수합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FX 수합 시장은 뭐냐면 그 현물환 거래와 선물환 거래를 동시에 하는 거를 우리가 FX 수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뭐 조금 어려우려나? FX는 그냥 그 포린 익스체인지. 포린 익스체인지 얘기하는 거고 예. 수합은 세트 거래, 세트 예. 거래. 서로 바꾸는 거. 예, 서로 예. 바꾸는 거. 예.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나가 다 미국 가서 적금하고 1년 뒤에 다시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싶어 하니까 현물환 시장에서는 달러를 사려고 하고 예. 선물환 시장에서는 달러를 팔려고 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물환율은 계속 높아지겠죠. 요즘처럼. 예. 그렇죠. 왜냐면 다 살려고 하니까. 네. 반대로 선물환율은 떨어지는 압력을 받겠죠. 돌아올 때는 네. 지금 1,380원에 내가 환전해서 나가는데 네네. 돌아올 때도 1,380원이면 땡큐인데 그렇죠. 돌아올 때 1,400원이면 진짜 땡큐고. 그렇죠. 그것까지 바라지는 않고 네네. 1,380원이면 그러니까 플랫이면 땡큐인데 그렇죠. 1,360원이라도 난 좋아. 그렇죠. 왜냐면 미국 가면 이자 많이 주니까 네. 그 정도 먹으면 환율에서 약간 손해 보더라도 1,360원에 약속하고 갈 수 있으면 나는 갈래. 네네.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난 1,350원에도 한번 해볼래 이런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미국 금리가 높으면 대부분 다 지금은 가서 미국 투자하고 1년 뒤에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지니까 현물환율은 조금 높아지는 압력이 생기고 선물환율은 현물환율과 똑같으면 좋겠는데 조금씩 떨어지는 압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환해지를 하는 차원에서 보게 되면 환해지의 비용은 나는 현물환율로 달러를 사고 네. 선물환율로 달러를 파니까 그 두 개의 차이가 나한테는 환해지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는 게 선물환이니까 선물환율 빼기 현물환율이 이 환해지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년 후에 돌아올 때 1,360원만 보장해주면 좋겠어. 네네. 지금은 1,380원에 사갖고 가지만 네. 돌아올 때 난 불안하기 싫으니까 1,360원에 오케이 하고 갈래라고 하면 1,380원과 1,360원 사이의 비용 20원이 네네. 그게 환해지 비용이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이프로님 알겠어요. 네. 입장에서 미국에 저금하면 5%고 한국에 저금하면 예를 들면 3%다. 네. 그러면 2% 포인트 차이. 예. 우리 이프로님 성함대로 2%를 먹으려고 갔잖아요. 예. 근데 환해지를 해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환해지 비용이 만약에 2%가 넘는다고 하면 안 하겠죠. 그러겠죠. 예. 예. 근데 만약에 2%가 안 된다. 그럼 갈 겁니다. 저는. 하겠죠. 네.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이게 그 금융시장이 당장은 뭔가 좀 불균형이긴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 보면 균형이 잡혀요.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환해지 비용이 얼추 2% 수준인 곳에서 수렴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환해지가 비용이 적게 들면 계속 나갈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또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실제로 제가 오늘 기준으로 예. 환율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예, 요거 따끈따끈하게 오늘 그 선물한 거래 제가 그 고시된 걸 갖고 왔는데 네. 일단 지금 현재 현물환율을 한 1,380원으로 치면 오늘 환율이죠. 예, 이 정도 예. 수준. 그러면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1,380원 밑에서 막 살려고 줄 서 있겠고 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1,380원 위에서 팔려고 이제 줄 서 있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나면서 이제 거래가 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현물환 시장의 호가예요. 네. 주식 사고 파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선물환 시장인데 보시면은 조금 약간 1,300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 복잡하다 이거 뭐죠? 예. 일단은 이제 요거까지 다 이해하실 필요 없고 여기 그냥 1년짜리 기준으로 1년짜리 선물환율 기준으로 예. 여기 중간 값을 보면은 마이너스 2930이 있는데 네. 요거는 그냥 29원 30전 얘기입니다. 마이너스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물환율이 지금 1,380원이면 예. 1년 뒤에 거래하는 선물환율은 29원 30전 낮은 약 1,350원이란 얘기예요. 1년 후에 환율에 정확하게 저걸로 거래하기로 하려면 저 비용을 내야 된다. 그렇죠. 29원 30전을. 네네. 그러니까 무려 한 30원 정도를 싸게 1년 뒤에 달러를 내가 팔게라고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시장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 할인율로 계산을 해보면 29원 30전을 현재 환율 1,380원으로 딱 나눠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딱 교묘하게 2.17% 정도 나와요. 딱 2%. 야, 그러니까 미국 가서 예금 내지는 채권 투자를 하고 돌아오려면 네. 1년에 저 정도 비용은 내야 환율이 해지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저거보다 더 벌어지면 몰라도 저 정도 벌어져서는 남는 게 없으니 남는 게 없는 그 거죠. 정도다는 얘기군요. 네. 빠져나가지도 않고 그렇죠. 들어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한미 금리 차가 지금 2%인데 그러면 3%로 벌어지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금리 차가 벌어지면. 그럼 얘도 여기에 반영이 돼요, 또. 그럼 또 나가려고 할 거고 누군가는. 네. 그럼 선도 환율은 또 떨어질 거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면 말이죠. 네. 그 말은 한미 금리 차가 아무리 벌어져도 네네. 자금은 안 나간다. 왜냐하면 환율의 그 리스크 때문에 해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네네. 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환해지를 하고 나가는 자금은 안 나간다는 거죠. 환을 열고 나가는 건 나가더라도.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죠. 지금 보니까 아까 서두에 이프로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미국은 경기가 계속 좋을 것 같고 한국은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금리 차가 계속 유지될 거고 강달러가 지속이 될 것 같아라고 하면 정말 해치하지 말고 가는 거지 뭐. 그냥. 네. 그런 자금들이 많다고 하면 나가는구나. 나가겠죠. 근데 그런 자금이 일부고 그냥 그래도 환 위험은 해치해놔야지 라는 자금이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자금의 이동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건 없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누구는 해지하고 싶고 누구는 해지를 하고 싶지 않냐면 개인들은 해지를 안 해도 돼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개인들이 환해지를 안 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내 책임이니까 개인은. 그냥 예를 들면 제가 그냥 나 한 시중에 한 돈 1,000만 원 있는데 미국에 그래도 적금하는 게 낫겠지? 미국 채권 한번 사보지 뭐. 1,000만 원 사고 내가 환해지를 안 해도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렇지. 모험 걸어보는 거지 뭐. 돌아올 때 환율이 지금보다 높으면 더 땡큐고. 그렇죠. 근데 기관 투자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특히나 연기금, 보험회사, 또 자산운용사 이런 쪽은 환 위험을 노출시켜 놓고 가면 그에 따른 대가가 있어요. 뭔가 그에 상응하는 어떤 그 준비금을 쌓아야 된다던가 이게 재무 비율에 악영향을 준다던가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환 위험을 노출시켜 놓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연기금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는 환 위험을 좀 열고 가기는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떤 전략의 일부니까. 근데 이제 그런 쪽 자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 환 위험을 해지해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리 차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모든 자금들이 막 해외로 이탈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나 환 위험 열어놓고 갈래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가고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환율이 조금은 지금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빠져나가는 건 아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결론적으로 금리 차만 보고 환율이나 자금 이동이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환 위험에 대한 비용이 있기 금리 때문에. 차에 마치 어떤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대로 금리 차가 이 선물 환율에 녹아지거든요. 그래서 금리 차만 가지고 꼭 자금들이 이동하는 건 아니구나. 아니다. 그거를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 이제 환율을 돌아오는 1년이나 2년쯤 후에 돌아올 때 환율을 해지하려면 네. 이른바 그 환율의 선물 시장에 가서 네. 1년 후 환율, 2년 후 환율로 흥정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나가려는 분들이 많아서 돌아올 때 환율이 지금보다는 낮게 형성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나갔다 돌아오는 한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에이 괜히 나갔다 오면 차비만 날리네 라는 그런 계산이 떨어지지만 네. 그럼 한국인들이 지금 달러들을 자꾸 필요로 하고 한다면 달러를 가진 쪽에서는 네. 지금 환율은 1380원, 1년 후 환율은 1350원이면 거꾸로 네. 자기네 달러 자금을 갖고 와서 지금 1380원에 가져가. 그리고 1년 후에 1350원만 나 줘. 뭐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나갔다 들어올 때 달러당 30원을 손해 보는 구조라면 네네. 거기에 맞다이 떠주는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맞다이, 예, 맞다이 맞아요. 떠주는 네네. 그 반대편에 그 달러 쥐고 있는 사람은 네. 그러니까 한국인이 왔다 갔다 할 때 30원을 손해 본다면 그 맞다이 뜨는 친구는 가만히 앉아서 30원을 이득 보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그런 자금들은 계속 들어오겠는데요, 거꾸로?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제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을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아니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높은데 굳이 왜 미국 애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 채권을 산대? 그 말이 제 생각할 말이 수 있잖아요. 달러 들고 있는 친구들이 미국까지. 근데 지금 우리가 해외로 나가서 하는 거래와 정반대의 거래를 이제 뭐 미국이라고 얘기를 하면 네. 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말씀했던 것처럼 나는 지금 와서 달러를 1380원에 팔고 나중에 1년 뒤에는 1350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0원 정도 이익이고 이거를 아까 수합 레이트로 이제 환산해보면 한 2% 정도 이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냥 앉아서 2%는 그냥 먹는 그렇죠. 거죠. 예. 자, 그런데다가 그러면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달러를 팔면 내 수중에 원화가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 그 돈을 놀리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1년 후에나 2년 후에 계약만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1년짜리 이제 채권을 살 수 있겠죠. 네. 그럼 지금 우리나라 1년짜리 채권이 한 3.5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기간 동안 놀면 뭐해? 원화 채권이나 사고 있지 뭐. 예. 그러면 내가 선물한 거래를 아까 이게 우리 이프로님 표현대로 맞다이 떠주면서 그냥 내가 지금 달러 팔고 1년 뒤에 사주는 조건으로 앉은 자리에서 30원 네. 2% 정도 이익을 먹는 데다가 네. 원화 채권 사서 3.5% 수익을 취하니까 5.5라고 하는 수익이 앉아서 떨어지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 이거를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누구냐면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미국에서 미국 본사에서 달러를 펀딩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얘네들은 예를 들면 본사에서 달러 펀딩하는 코스트가 예를 들면 3%다. 3%다. 예를 들면 2%다. 네. 라고 한다면 예. 얘네는 2% 3%의 조달을 해가지고 노는 돈이 있으면 5.5를 하면은 앉은 자리에서 그 갭 250bp 2.5%를 따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다이 떠줄 때 먹는 게 2.3%. 네. 한국의 채권 굴리면 한 3.5%. 네네. 더하면 한 5.8% 정도를 먹는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근데 이제 의문을 들 수 있죠. 아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라고 해놓고 어떻게 달러 펀딩 코스트가 그보다 낮을 수 있어? 맞아요. 근데 본사와 지점 간의 거래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래요? 예. 아니 왜냐하면 만약에 미국의 본사라고 한다면 미국이 꼭 펀딩을 그 뭐 중앙은행으로부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5.5% 기준금리는 중앙은행과 시중은행이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중거금리고 예를 들면 미국 본사에 있는 JP모건이 예금을 받았다. 근데 지금 그거 아시죠? 미국에서의 예금 금리는 또 엄청 낮은 거.
예, 미국은 예. 장기 금리가 심지어 더 낮으니까. 낮으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JP 모건 본사가 뭐 한 2% 언저리의 예금을 받았다. 5년짜리 예금 받아서. 그러면 그 중에 뭐 한 100bp 붙여가지고 한국에 있는 지사에 야, 뭐 한 3% 조달 줄 테니까 니들이 니네 한번 굴려봐. 벌어봐. 그러면 외국계에 있는 국내 지점은 3% 조달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앉은 자리에서 그냥 화냈지 않은 사람. 눈먼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른바 재정거래, 무위험 차익거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정확하게 말하면 무위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신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신용에 대한 크레딧에 대한 위험을 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형태들로 그동안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들이 좀 손쉽게 돈을 많이 벌어 왔었죠. 그동안.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눈먼 돈이 점차 없어지니까 예전만큼은 조금은 기회 이익이 좀 줄긴 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이러한 그 이익의 기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들이 어쨌든 간에 대응을 해주니까 네. 그나마 지금 현재 균형 수준에서 이 선물 환율이 이 금리 차를 반영한 수준에서 이렇게 작용을 하겠고, 이게 언제 한번 틀어지냐면 예를 들면은 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라든가 그럴 때 되면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요거는 사실은 조금 더 깊게 나가는 얘기인데, 그러면 만약에 그 꼭 제가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만 지금 딱 특정해서 얘기하면 이게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예전에 이런 것들 많이 했었는데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됐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이 본사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수합 거래를 해준 거예요. 네, 맞다이 떠주고. 맞다이 떠주고 잘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금융위기가 발생하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달러화 부족이 생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리먼 브로더스가 막 파산할 정도니까 그 미국에 있는 주요 글로벌 IB들도 시중 유동성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각 해외 지사에 나가 있는 곳한테 콜을 해서 야 지금 니네 가지고 있는 달러 다 본사로 보내. 그래서 아니 저희가 지금 이거 재정거래 하면은 돈 얼마 벌고 있는데요. 됐고 그거 지금 푼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지. 지금 본사가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 나는데. 지금 한국 채권 들고 있는 거 빨리 털고 다 빨리 나와. 털고 무조건 다 손절매라도 치고 나와. 본사에 무조건 다 송환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 뭐 또 하여튼 여러 지점 은행들이 국내에서 이렇게 맞다이 터주는 수합 거래하고 채권 샀던 거를 일거에 다 매각하고 반대로 채권은 팔고 달러는 다시 사들여가지고 본국에 송환하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금리가 급등하고 환율이 급등했던 그런 악순환이 벌어졌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했죠. 그거야 한국으로 투자하러 들어오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게 무서우면 한국에 투자하러 오지 마세요 해야 되는 거니. 네네. 그 정도 위험이야 감수해야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뭐 한국이 싫어서가 아니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에 나가 있는 다 그 지점에 있는 자금들을 다 본사로 이렇게 그 흡수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그런 금융위기 같은 이 유동성 경색이 발생하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균형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가끔은. 금리 차만큼 선물 환율이 눌려야 되는데 그때는 금리 차보다는 훨씬 선물 환율이 많이 눌립니다. 왜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도 반대 거래를 못 해주니까. 맞다이를 아무도 이제 뭐 안 떠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자기들 집에 가버렸으니까. 우리 한국인 입장에서는 달러를 지금 사고 1년 뒤에 달러를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1년 뒤에 달러를 누군가 사주는 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 사준다고요. 그리고 지금 달러를 파는 애도 없고. 그러면 오히려 더 못 나가겠네요. 국내에 있는 자금은. 뭐 그때는 그렇죠. 뭐 그렇겠죠. 오히려 환했지를 못하니까. 뭐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우리도 달러도 없으니까. 내 거가 석자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되게 조금 이게 어려운 내용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속 시원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다들 뭐 저 금리 차가 벌어지면. 외화의 유출이 생겨서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거나 못 내리고 심지어 올리면 한국은행도 따라 올려야 될 거다. 그래서 왜요? 그러면 야 미국이 금리가 높고 한국이 낮으면 자금이 버티겠니? 다 미국까지. 너 달러가 한국에서 빠져나가면 무슨 일 벌어지는지 나 모르지? 알아? 너 IMF 때 우리 죽는 뻔했어 우리. 그래서 그래서 미국이 금리 안 내리면 우리도 못 내리고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같이 올려야 되나 보다. 근데 그럼 바짝 붙어야지 이렇게
띄워놓고 가도 되긴 되나 이게 이제 궁금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도 예. 지난번 금통위에서 뭐 비슷한 질문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한은 총재께서 얘기하는 게 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못했고 왜냐하면 시간이 짧으니까. 예, 예. 근데 그 총재가 얘기했던 표현도 이겁니다. 음. 꼭 환율이라든가 이 자금의 흐름이 금리 차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결국 환 위험 해지 비용을 감안해 보면 똔똔이 되기 못 때문에. 나가니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환위험을 해지하는 자금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금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영향을 아예 안 받지는 않아요. 어허.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내외 금리 차가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자금 이탈이 나고 뭔가 뭐 큰일이 나고 이런 거는 아니다. 일정 부분 영향을 받기는 한다. 뭐 요거를 조금 구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아시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아주 큰 돈들은 안전한 돈들은 환해지를 안 하고 움직일 수는 없으니 그런 건 잘 안 움직이고. 네네. 그러나 환을 열어놓고 에이 몰라 달러 강세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자금들은 있을 수 있으니. 네. 그게 이제 금리 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에이 설마 뭐 달러가 떨어져도 이렇게 떨어지겠냐 나가자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는 금리를 따라가야 돼라고 하는 말이 꼭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렇다고 아무 관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금의 성격이 어떤 자금이 더 많냐 그거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자금의 전체 규모로 봤었을 때는 이렇게 환 위험을 해치해놓고 다녀야 되는 자금의 비중이 훨씬 많다 있어요. 보니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금리차 때문에 환율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아니다. 거고 하지만 그래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 요런 정도 한 8대2 뭐 이 정도 느낌은 생각하면 8대2예요.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왔다 갔다 예, 하고 한 2대8 정도 이 정도로 뭐 알겠어요. 좀 감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한국 싶네요. 금리 3%, 미국 금리 5%라면 네. 이론적으로는 한국 돈이 다 미국으로 가고 다시는 미국에서는 한국으로 안 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금리가 붙든가 뭐 어떻게 될 때까지 하여튼 네. 그런데 한국에서 나가는 돈은 돌아올 때 환율을 생각해서 환해지를 하려고 네. 외환 선물 시장에 가서 누구 나 돌아올 때 환율 좀 보장해주는 그 내기를 좀 해줘라 네. 라고 구하러 다니니까 그렇죠. 그거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맞다이 떠주는 사람이 그럼 나한테 프리미엄 내시든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그 프리미엄이 네. 그러니까 환해지를 하는 비용이 한미 금리 차하고 거의 늘 비슷하니까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수렴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론적으로 그건 금리 차가 커지면 그것도 커질 수밖에 없으니 그렇죠. 예. 금리 차가 벌어져도 그거 보고 나가는 환해지까지 하려고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림의 떡이다 항상. 그렇죠. 그냥 뭐 별로 왔다 갔다 할 만한 유인이 알겠어요.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일본의 호텔 값은 하루에 5만 원, 네. 우리나라 호텔 값은 하루에 50만 원이면 그럼 다 일본 가서 자지 왜 한국 가서 자? 바로 옆 나라인데. 그렇죠. 그러나 비행기 표가 훨씬 비싸다. 비싸고 일본 갔는데 빈 방이 없어. 다들 그럼 일본 가서 그런 자려고 할 느낌이죠. 테니까. 예, 굳이 구분을 하자면 설명하자면 뭐 그런.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저 박사님 어디 가서 네. 설명 많이 해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좀 아는 척 좀 하고 다니게. 그래요? 네. 어쨌든 이 프로님 이해는 하신 거죠, 이제? 뭐 알겠습니다. 예, 이해가 우리 됐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좀 이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 네. 맞다이도 비용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